네, 반갑습니다. 저 E8에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하고 있는 유수영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디지털 트윈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해서 팩토리에 적용을 할 때 어떤 어프로치를 하면 좋을까의 그런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뭐 많이들 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뭐 한 3년 전만 해도 처음 이 용어가 메타버스라는 용어와 함께 많이 회자되다가 공공을 정책적으로 공공에서 지원을 좀 많이 했었던 아이템이기도 하고, 현재는 완전히 이제 공공 쪽은 활성화돼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기업에서도 물론 이제 선진 시스템들을 도입하시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기업분들은 많이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시스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간략하게 디지털 트윈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기존에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발전되고 있었던 AI, 클라우드, IoT, 뭐 엣지 기술, 이런 이제 ICT 기술을 총 융복합해서 탄생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기존의 뭐 IoT, 빅데이터에 운영되던 그런 개념들도 다 포괄해서 활용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고, 예측 분석할 수 있는 뭐 시뮬레이터들이 좀 더 보강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게 용어에서도 보시다시피 물리적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복제를 하고, 그리고 그 복제된 세상 안에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그 현재 현실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기존 뭐 앞서 발표하셨던 그런 IoT 시스템들을 통해서 센서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는 하는데, 비정형적인 이런 상황들, 뭐 작업자들, 뭐 도로에 다니는 차량들, 공장 내에 다니는 뭐 디바이스들, 뭐 이런 부분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계속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상의 세계에 똑같이 구현을 싱크를 시켜서 복제를 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들이 빅데이터 같은 성격으로 엄청나게 하루 종일의 움직임 상황들을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상의 공간에 3D 객체가 움직이는 상황들도 표현을 하는 거지만, 그거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체 하루치의 모든 거동 상황이 다 이제 녹화돼 있죠. CCTV라고 생각하시면, CCTV에서는 영상만 있는 상황이고 내가 돌려봐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게 데이터로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바로 다시 재현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재현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기반으로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의 장점은 딱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상황인데도 다시 되새겨 돌아보면서 플레이해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지난 것도 다시 빠르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산업군에, 상당히 많은 시나리오에 이런 데 다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저희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에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거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수준은 어떤 건지 정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단계가 한 5단계 정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사,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대상을 디지털 트윈, 뭐 가상 환경으로 복제를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니터링입니다. 관제. 그걸 가지고 대시보드를 같은 형태대로 어떻게 실생활이 지금 뭐 실공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관제 단계가 있고, 모의라고 하는데 이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시뮬레이션 영역을 적용을 해서 예측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이 일반적으로는 1, 2, 3단계 정도의 시스템들과 구축된 뭐 수준 형태대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복합적인 그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게 이렇게 발전을 많이 확산이 되어서 많은 이제 디지털 트윈 시스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분야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가 정의된 형태의 결과물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복합적인 상황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복합적인 시뮬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가능한 환경이 되겠냐 해서 만든 게 이제 페더레이션이라고, 페더레이션 개념이라고, 그런 디지털 트윈들 간의 연합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객체들까지도 같이 연합시켜서 동기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연합 뭐 4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더 발전되면 이제 자율의 형태대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과기부에서 정리를 한 작업입니다. 물론 뭐 이 작업도 제가 또 같이 작업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단계를 다 아울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복합적인 상태를 또는 이제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런 페더레이션 기술과 자율이 가능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디지털 트윈은 계속 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단계 정도는 국가 R&D 차원에서 연구 과제가 지금 한 3년 차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뭐 금년도, 내년도면 모습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표준에 따라서 정부에 관련된 시스템들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들은 그런 연합이 구성이 가능한 형태대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트윈의 그 개념을 팩토리에 적용을 했을 때, 팩토리에 적용을 했을 때의 어떤 이제 기술들이 필요한가를 이 장표에 좀 그려봤습니다. 요즘 이제 뭐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지으면서 거의 무인화시킨 자동화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 공장의 이름도 사실 메타팩토리입니다. 그리고 뭐 LG전자 창원에 지금 하고 있는 등대 공장으로 하는 부분도 뭐 트윈 팩토리, 메타 팩토리 이런 형태대로 기업들도 선도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디지털 트윈 팩토리 상에서 필요한 기술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일단 실시간성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IoT죠. 앞서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개념을 가진 IoT 시스템들, 물론 이제 엣지단의 설비들 또는 장비들에서 오는 각종 시그널들을 다 입수를 해야 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중간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현실 가시화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는 3D 모델, 가상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D 모델을 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빅데이터 분석도 뭐 트윈이 아니냐, 뭐 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디지털 트윈을 그 제대로 이제 구성을 하려면 반드시 3D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뭐 팩토리 안이라도 팩토리 공장 내의 모든 설비와 공정 상황 자체가, 또는 제품, 반제품 부품들의 상태들도 3D 모델로 다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3D 모델이
하나의 객체들이 IoT에서 오는 데이터들과 연계가 되는 형태대로 되어야지만 현실과 똑같은 형태로 거동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구성이 만들어졌을 때 빅데이터, 뭐 AI, 뭐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예측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향후를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의 공정 수율을 뭐 개선하는 방법을 뭐 따져보고 공정을 최적화시키고 물류를 최적화시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모사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근데 이 시뮬레이션 영역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제 대부분 1, 2, 3단계 정도의 그 디지털 트윈들을 다들 구축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그 기업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제대로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최적의 의사결정 또는 뭐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거나 고장률을 감소시킨다거나 다운타임을 최소화한다거나 하는 이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또 팩토리 입장에서의 그런 의미들을 이제 도출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디지털 트윈의 팩토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IoT, 3D 모델, 빅데이터 AI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이런 기술들이 다 필요한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상황에 시스템적인 상황을 봤을 때 디지털 트윈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기업에서 돌아가는 PLM이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죠. 이게 제품 개발 단계부터 출하 서비스까지의 전체의 엔터프라이즈한 그 제품의 정보, 부품의 정보를 다 다루는 PLM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MES 생산 제조 실행 시스템이죠. 공장 내에 돌아가는 시스템은 MES가 돌아갈 거고 전체적으로 또 기업에서 돌아가는 뭐 ERP 시스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물류 관련된 뭐 SCM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IT 인프라를 바치고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들입니다. 이런 시스템들에서는 사실 다루는 데이터의 수준들이 사실은 다 다릅니다. 물류는 자재 단위, ERP는 작업 단위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MES는 공정 단위, PLM은 제품 부품 단위. 이런 게 사실 공장의 입장에서 보면 다 다른 형태의 차원들의 데이터들이거든요. 근데 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일관성 있게 엮어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시스템이 뭐 투자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그런데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게 되면 여기 디지털 트윈의 가상의 이런 다양한 이제 객체들이 각각의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인 공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공장의 팩토리 상황에서는 생산 계획, 조달, 생산 검수, 포장, 저장, 배송 이런 이제 라이프 사이클 형태대로 제품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디지털 트윈 팩토리 상에서는 가상의 환경에 조업, 품질, 설비, 안전, 환경, 에너지 측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실시간이 동기화되고 형상, 행위, 현상 이런 부분들이 공장의 상황을 똑같이 가상의 환경에 구성하는 부분.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뭐 생산 효율 향상, 그리고 비용 절감, 에너지 절감 이런 형태의 기대 효과들로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이제 구축하는 방법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팩토리에서는 실제로 IoT 관련된 하드웨어의 다양한 이제 센서들이 운영되고 있는 뭐 리얼월드가 있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ERP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엣지단에서 다 연계를 통해서 뭐 네트워크를 통하든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IT 시스템과 OT 시스템들로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집된 데이터들을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연계시켜서 가지고 오고요.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자산에 대한 부분, 뭐 설비를 유지 관리한다거나 뭐 대시보드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이런 형태로 디지털 트윈 환경을 이제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기술적인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기업의 입장 또는 팩토리 입장에서 디지털 트윈은 유니파이드 오퍼레이션 센터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시화가 극대화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아까 이제 ERP라든지 MES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엔터프라이즈한 시스템들은 데이터 관점에서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T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3D 객체로 다 가지고 와서 연계시켜 가지고 가시화를 극대화시키는 유니파이드 오퍼레이션 센터가 기업 입장에서의 진정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 예를 들어 이제 뭐 설비라고 뭐 기계 뭐 프레스라고 했을 때 그 설비 프레스 설비가 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케매틱한 데이터도 있을 거고 도면도 있을 거고 2D 도면도 있을 거고 뭐 금형 도면도 있을 거고요. 그런 도면들 거기에다가 이제 트윈에서 구성된 3D 모델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엔지니어링 뭐 다큐멘트라고 했을 때 3D 객체의 그런 프레스를 클릭을 해보면 관련 도면, 관련 데이터, 실제 운전 상태, 지금 온오프 상태, 뭐 예를 들어 뭐 전기 장비 같은 경우는 전력량, 전압량, 뭐 온습도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수집해서 그 객체에 다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걸 가졌을 때는 실제 현장의 설비 운영 관리자라든지 작업 생산 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를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뭐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자산, 설비, 유지 관리 이런 쪽으로 디지털 트윈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대시보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런 이제 공장의 상황들을 가지고 뭐 플랜트에 적용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도 디지털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플랜트, 공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솔루션으로 가지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도 뭐 많은 기업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 생산 현장의 뭐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해보시고 있고 LG 같은 부분은 LG는 뭐 공장 내에 이런 이제 실제로 그 저런 조립 공장 조립 생산을 하는 이제 현대자동차나 예를 들어 저런 가전사들 같은 경우는 컨베어 라인을 기존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라인 자체가 컨베어 라인으로 흐름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가면 다 모듈화 방식의 셀 조립 공정을 채택해서 그런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 조립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설비들이 레이아웃이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합, LG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공장, 이 공장 공간 내에서 세탁기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김치 냉장고도 만들고 청소기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컨베어 라인에 세탁기 라인, 냉장고 라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엄청나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물량의 부하에 따라서 놀 때도 있다가 일할 때도 있다가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예 싹 비워두고 내일은 세탁기 라인이야. 그럴 때 빠르게 세탁기 공정으로 셀 자체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면 또 냉장고 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설비들이 레이아웃에 대한 배치, 그리고 자재를 공급하는 뭐 AGV, AMR 같은 장비들의 물류의 동선, 플랜 이런 것들이 최적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일사불란하게 그 라인으로 딱 세팅되고 작업이 딱 들어가고 끝나면 다 생산 끝나면 그 다음 다른 제품의 라인으로 전체가 라인이 바뀌고 이런 이제 라인을 기업들은 꿈꾸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실제 설비들을 가지고 세팅을 해보면서 진행한다는 거는 엄청난 비용과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트윈의 환경에서 가상에서 다 세팅을 해보고 실제 플레이를 해보고 실제 수요를 또 따져보고 이런 작업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하게도 뭐 BMW 공장에 뭐 보셨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같이 협업해서 BMW 공장을 가상 공장으로 만들어서 차량을 생산을 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대로 물론 이제 거기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투자도 막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이런 부분들이 중소중견기업에서도 향후는 이렇게 발전하는 거에 대한 사실 준비나 대비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축 방안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상화, 3D 시각화, 실시간 동기화,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이 한 1, 2, 3단계 정도의 기능을 플랫폼과 다양한 기능들로 저는 좀 레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E8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 뭐 2월 달인가 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그 제품은 NDX 프로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있고 N플로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2012년부터 해서 현재 13년 차 된 기업이고요. NDX 프로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서 그 IoT 데이터들부터 해서 아까 IT 데이터들, 도면, 3D 모델 이런 부분들을 수집하는 커넥터가 있고요. 각종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커넥터가 있고 이제 코어 데이터베이스,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 트윈은 완벽하게 객체 지향 개념이거든요. 그 객체를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다 객체 D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진 이제 엔터프라이즈한 코어가 있고 가시화를 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뭐 가시화를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언리얼 게임 엔진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유니티 같은 것도 쓰고 있고 웹GL도 쓰고 있고 뭐 다양한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고객사에 또는 그 서비스에 맞춰 가지고 구성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도고요. 구성도는 뭐 3D 모델, 도면, 뭐 PDF 문서, 뭐 IoT 데이터, 기존 뭐 레가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서 객체를 구성해주는 형태대로 되어 있고요.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EPC, IC, 뭐 이제 플랜트 공장 쪽, 그 다음에 건물 에너지 관리하는 쪽,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저희 또 교통 쪽도 하고 있어서 교통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 절차입니다. 실제로는 뭐 이제 설비를 다 어떻게 할지 뭐 플랜을 짜서 이 수집하는 데이터들을 다 이제 판단을 하고 수집하는 구성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플랫폼에 담아서 학습시키고 시뮬레이션하고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로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3D 모델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 공장에 3D 뭐 CAD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데 다 이제 품으로 해야 되는 3D로 모델링 촬영해서 뭐 크라우드 뭐 포인트 크라우드 데이터를 뭐 스캔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모델을 다 하는 기존에 다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공수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역설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공장이나 기업에 있는 도면도 뭐 마땅치 않고 현재 있는 상황을 어떻게 모델링을 빨리 할 거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모델링을 해드립니다. 기존에 CAD가 있으면 뭐 바로 그거를 활용을 할 건데 없으면 이제 촬영을 해야 되겠죠. 뭐 실외는 다 드론으로 찍고 뭐 실내 같은 경우는 3D 스캐너로 찍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모델을 다시 하고 경량화 텍스처링을 하고 이런 형태대로 건물을 모델링을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픽스4D라고 하는 외산 이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얘는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하는 드론으로 촬영하거나 아이폰으로 촬영한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빠르게 웬만한 공간 하나를 만드는데 뭐 물론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포토그래메트리한 모델을 만드는 건 한 며칠이면 만들어내는 이 정도의 수준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픽스4D를 저희가 또 국내 총판을 또 하고 있어서 이런 솔루션 기반으로 저희는 트윈을 아주 빠르게 저비용의 고품질의 품질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드리고요. 이 솔루션을 쓰게 되면 스캔한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자동으로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모델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스캐너로 찍었을 때의 저런 부분들을 정리도 뭐 쉽게 할 수 있고요. 스캐너로 찍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정한 객체들 뭐 이거 같으면 가드레일을 자동으로 다 인지를 해내는 그 이미지 프로세싱이 아주 잘 되는 그 알고리즘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뭐 일부 엔비디아에서 쓰고 있는 노프 뭐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에 사실 폰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벽하고 바닥하고 이런 이제 선, 면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자동으로 만들어내서 실제로는 얘가 이미지가 아니라 3D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을 금방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장에다가 예를 들어 뭐 디지털 트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주 빠르게 모델을 설비들 모델 이런 것들을 촬영을 통해 가지고 바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IoT만 연결시키면 실제 상황하고 똑같이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건설 현장에 뭐 활용해 보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폰 가지고 이미지를 뭐 이렇게 촬영을 한 걸로 보면 3D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부분하고 좀 특장점은 얘네가 정밀측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디멘전이 치수가 거의 1mm 톨러런스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엄청 많은 거죠. 현재 내가 뭐 현장에 또는 설비에 디멘전을 빠르게 체크해 보고 싶다. 그냥 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프로세싱만 하면 디멘전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게 아주 정밀한 수준으로. 그래서 지금 건설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측량 쪽에 정밀 측량 쪽에 지금 정밀 지도 만드는 쪽에도 사실 이 솔루션으로 다 요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시뮬레이션 또 기업이다 보니 저희가 가능한 또 시뮬레이션을 좀 빠르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시티의 세종 스마시티와 부산 에코델타 스마시티의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시티 두 개의 사업지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주관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심지의 전반적인 시뮬레이션 상황, 바람, 뭐 침수, 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뭐 혈관 뭐 유동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가전제품, 음향, 뭐 음장,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도시를 설계한다거나 뭐 제조 공정에 대한 사실 이 시뮬레이터들이 저희는 이제 CFD라고 유체 해석하는
솔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버라고 하는 게 물이 흘러다니거나 바람이 흘러다니거나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유체, 액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을 할 수 있고요. 에어로스페이스 쪽은 이제 전투기 날개의 공력을 뭐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 차량의 이제 이런 와류 비정상 유동장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음 해석 쪽인데요. 스피커의 음장을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염 물질의 뭐 악취, 뭐 연무 이런 것들도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확산되는 부분들도 해석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강남역의 푸드코트 쪽에 저희가 그 배기 성능, 공조 시스템의 배기 성능을 풀어봤던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코엑스 강남역 지하도의 지금 공기의 흐름 상태들을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이제 공장 내에 예를 들어 적용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바람의 흐름, 뭐 연류동 이런 것들을 뭐 국내 기술로 잘 풀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뭐 교반기 내 침전되는 뭐 화학적인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이런 이제 바람길, 도시에서의 바람의 흐름,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자체도 AI를 적용해서 사실 이 대규모 해석을 돌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GPU도 많이 먹고,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금방 실시간성으로 결과물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내의 연유동이고요. 미세 액적인데 뭐 프린트의 뭐 액적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관을 따라 어떻게 가는지도 이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댐이나 뭐 파도를 치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산사태 쪽에, 그리고 이제 폭우가 났을 때 도시에서의 지금 이제 침수 상황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선박의 이제 발라스트 탱크에 지금 배가 출렁거릴 때의 내부의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교반기라고 하는 뭐 이렇게 썩는 뭐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반 성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도, 설계 뭐 이쪽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침수입니다. 최근에 뭐 공공에서는 좀 문제가 많이 됐었던 그 도시 침수, 이 부분들도 실제로 침수 모델로 3D 모델 기반에다가 이제 피해 상황을 바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런 이제 기술들을 저희가 디지털 트윈에다가 시뮬레이션 모델로 다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 부분은 이제 해외에 있는 그 배터리, 그 풍력 발전에서 오는 이제 배터리를 모았다가 송방전하는 그런 설비들인데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 해외에 있는 이 사이트를 트윈이 어차피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공장 상황을 원격지에서 똑같이 이제 구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 상태에 수집되고 있는 각종 IoT의 데이터들을 대시보드의 형태대로 보고 있다가 이제 발열이 발생을 하니까 배터리 모듈을 들이다 보니 그래서 발열이 발생한 부분이 어딘지 얼라시 뜨고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그 내부 상황들을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이제 수치값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주 초기 단계에 관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모델입니다. 그리고 뭐 앞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 얘기를 많이 드렸던 이유가 사실 이 장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거고요. 실제 설비에 대한 3D 모델에다가
2D 도면, 3D 모델, 2D 도면, 각종 ERP의 데이터, 뭐 이런 레가시 시스템, 뭐 엑셀 문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2D, 3D를 객체 기반으로 다 엮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유니파이드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3D 설비 하나를 클릭하면 관련된 도면들이 도면만 뜨는 게 아니라 도면 내에 있는 얘가 PNID라고 하는 뭐 스케매틱 도면이라고 했을 때 이 설비가 해당하는 심볼이 하이라이트 돼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도면에서 2D에서 또 도면에서 심볼의 설비 하나를 찍으면 3D로 뷰가 싹 바뀝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해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제대로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뭔가를 구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이 되어줘야지만 기본이 되는 거고 그 위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관리자, 담당자의 시각에서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다 모아져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뭔가 이런 부분으로 분석과 예측을 해볼 수 있겠네라는 부분들로 시뮬레이션 모델들을 아이데이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뭐 저희가 그런 그 산업 군별로 날리지가 많이 깊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가 경험했던 뭐 산업군들은 잘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전문가들이 이 눈으로 이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많이 하는 이제 EMS 에너지 환경 ESG 때문에 이제 건물에 뱀스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뱀스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기업들이 지금 프로젝트 하는 부분들이 다 보안 사항이라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 건물에 실제적으로 건물을 운영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냉난방기, 환기, 조명 사실 이렇습니다. 냉난방기, 에어컨 히터 틀면서 전력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전력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적화시켜서 쾌적한 컨디션으로 빌딩을 운영 관리할 거냐? 그러면 그런 이제 그 분석 예측된 모델로 이 냉방 공조기를 가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 있고 없고 몇 명이 있고 현재 지금 실내 온도가 몇 도고 우리가 타겟 온도를 몇 도로 할 건지 온습도를 몇 도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로 타겟을 해서 가장 최적의 운영 방안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모니터링 수집되어 있는 각종 상태 정보들을 판단해 가지고 그런 솔루션으로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작업자들이 또는 뭐 사무 뭐 직원들이 뭐 8시부터 근무하니까 7시 한 45분부터 몇 도를 세팅해서 30분 틀다가 끄고 이렇게 낮추면 에너지는 가장 세이브하면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적용하는 사례들이 기업에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아마 제품화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 팩토리의 발전 방향입니다. 팩토리는 뭐 말씀드렸듯이 아주 다양한 데이터들과 아셋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산 관리의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이제 고장 정비를 하는 거고 고장 정비에 그다음 발전된 게 이제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주기 정비.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이제 사후 정비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 선행 장비, 선행으로 이제 정비를 하고 또 사후로 정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예측 정비가 또 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고요. 이게 이제 아셋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자산의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그런 컨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설비가 운용될 때 소모품이라든지 수명 주기, 각 부품 파트별로 수명 주기 이런 이제 백데이터들과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실 교체 주기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예측 정비를 통해서 이제 부품을 미리 이제 재고도 확보하고
그 타이밍에 교체를 해줌으로써 다운타임을 가장 최소화 가져가는 이런 형태대로 이제 자산에 대한 아셋 매니지먼트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팩토리 쪽에 뭐 이런 부분들이 기존 일반적으로 운영될 때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이제 NDX 프로 플랫폼은 각 단계별로 모든 부분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산 경영 관점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의 시각화,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기존 자산 경영의 의사결정 넘어서 이제 자율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기술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은 가지고 기업에 또는 팩토리에서의 기대 효과는 크게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제조 공장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최소, 운영 효율의 극대화, 제조 공장의 생산 환경 개선. 크게는 이 세 가지의 꼭지로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거의 뭐 기업에서는 초기 첫 발을 내딛는 단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의 프로젝트들은 사업들은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서 뭐 저도 이제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었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생산 현장 또는 뭐 수주 사업, 건설업 그리고 양산 제조 이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녹여드리면 생산성을 좀 더 올릴 수 있고 좀 더 작업자들이 좀 더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계속 서비스 모델들을 좀 디벨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산 설비에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성해서 운영을 좀 하시다 보면 거기에서 시뮬레이션 모델들은 많이 도출해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좀 디지털 트윈 쪽 분야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